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단호하고 우아하게 나를 지키는 심리 훈련. 우리는 왜 무례함에 무방비해야 하는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심리적인 거리와 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쑥 선을 넘어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상처를 주는 무례한 사람 또한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무심하거나 의도적인 발언은 기껏 붙잡고 사느라 힘든 우리의 자존감을 뒤흔들고 당혹감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무례함에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피하거나 혹은 속으로 사귀며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례한 사람에게 자꾸만 참는 것으로 일관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례함 앞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단순히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나만의 건강하고 단호한 대처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서 무례함을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가세요. 그래서 더 이상 쉽게 상처받지 않는 당신이 되실 겁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을 가꾸듯 우리는 자기 표현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이 근육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부당함에 맞서 나만의 평화를 구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 훈련법과 과정에서 깨달은 노하우를 담아 일상에서 마주치는 무례한 상황들을 세련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단호하게 웃으며 대처하는 5가지 방법.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감정의 동요 없이 지금 당신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흥분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려 에너지까지 소모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자가 스스로 시도한 훈련법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5가지 대처법입니다. 문제되는 발언임을 상기시켜주기 자유와 인권 침해의 경계.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그 선을 넘었을 때 상대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객관적으로 상기시켜 경고하는 것은 모든 폭력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핵심 감정을 씻지 않고 최대한 건조하게 객관적인 톤으로 말해야 합니다. 편견이 심한 말을 들었을 때 제3자가 듣는다면 오해하겠는데요. 혹은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 반응은 상대의 말을 개인적인 공격이 아닌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으로 규정하며 상황을 객관화시킵니다.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하기 천진난만한 질문의 힘. 상대의 무례한 발언을 마치 상황을 이해 못한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되물어 상황을 객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대처법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스스로 점검하게 만드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시 누군가 농담이라며 저 사람은 얼굴이 참 이타적이네요 라고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못생겼다는 뜻이죠? 라고 되묻습니다. 심리적 효과 상대는 순간적으로 머쓱해하며 자신이 내뱉은 말의 본질적인 뜻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방식은 상대에게 당혹감을 안기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선을 긋는 세련된 방법입니다. 부적절한 논리를 그대로 돌려주기 역지사지의 경험.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나 비논리적인 공격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상대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논리 구조를 활용해
역지사지의 경험을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 돌려주기 누군가 특정 단어가 친근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도 친근하게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고 응수합니다. 논리 돌려주기 가슴이 작은데 왜 브래지어를 해? 와 같은 이상한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그럼 오빠는 왜 팬티 입어? 와 같이 논리의 오류를 그대로 되돌려줌으로써 스스로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 깨닫게 합니다. 무성의하게 반응하며 대화 중단시키기 에너지를 보존하는 기술. 육아 전문가들이 아이가 떼를 쓸 때 달래주지 않고 하던 일을 멈추거나 자리를 떠나 아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게 하는 것처럼 이 원리는 어른의 무례함에도 유효합니다.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마주했을 때 상대방이 스스로 멈추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메신저 상황 대화를 중단하고 싶다면 히읗 또는 그렇군 정도로 답하여 대화를 이어갈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정도가 심하다면 메신저를 아예 읽지 않거나 답을 해주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대화 상황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또는 냉정도의 표현만을 의도적으로 반복합니다. 이는 당신의 의견은 들었지만 동의하지 않으며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유머러스하게 받아치기 시대착오적인 발언에 특히 유효. 특히 시대착오적인 편견이나 가부장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 유머러스하게 응수하는 것은 상대의 기세를 꺾고 분위기를 환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대착오적 발언과 조선시대에서 오셨나 봐요. 상평통보 보여주세요. 잔소리는 요즘은 잔소리 하려면 선불 주고 해야 한다던데요. 혹은 저희 부모님도 30년 동안 노력하다 포기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주의 이 방법은 자연스러운 농담을 구사하는 내공이 필요하므로 자기 표현의 근육이 어느 정도 쌓인 후에 시도하길 추천합니다. 흠집이 아니라 생활기스다 상처를 재정의하는 법.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타인에게 받은 상처를 마치 돌이킬 수 없는 흠플로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대학교 1학년 시절의 이별이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결핍,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났고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끝없이 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았다는 생각, 그 상처가 너무나 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본래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생활기스의 담대한 의미. 결혼 반지를 맞추러 갔을 때 점원은 18K 반지가 순금 함량이 높아 사용할 때 어쩔 수 없이 생활기스가 좀 더 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활기스란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구나 가전제품 따위에 생기게 되는 흠집을 뜻합니다. 흠은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 생활기스 마이너스는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흔적. 흠이든 생활기스든 생채기가 난 것은 똑같지만 이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보석함에 모셔두지 않고 매일 끼고 있는 반지라면 생활기스를 피할 수 없듯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생활기스가 있는 법입니다. 실패에서 오는 괴로움을 이렇게 이해하면 스스로를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흠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자잘한 생활기스들인 것입니다. 체념과 원동력.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 부끄럽고 다시는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에라 모르겠다. 좀 절뚝거리면 어때라고 생각하자 걷는 것이 더 이상 스트레스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아주 약간의 어쩔 수 없지 하는 체념이 필요합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상처를 살아있기 때문에 생긴 생활기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체념하면 콤플렉스가 오히려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에 집중하기보다 그 상처를 안고도 계속 나아가는 자신을 긍정하는 힘, 그것이 바로 생활기스의 철학입니다. 선을 자꾸 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심리적 퍼스널 스페이스 지키기. 심리학 용어 중 퍼스널 스페이스 퍼시널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이 쾌적하게 있기에 필요한 물리적 점유 공간을 뜻하지만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이를 마음의 거리라고도 말했습니다. 마음의 퍼스널 스페이스는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거리가 달라집니다. 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어갑니다. 반면 이 감각이 뒤처지는 사람들은 친밀도에 맞지 않는 질문을 던지거나 선을 넘는 발언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면서 불편하지 않게 대화를 종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꾸법이 필요합니다.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에 섣불리 대답하지 않기.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상사가 갑자기 요즘 바빠? 와 같은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섣불리 대답하지 않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후에 나의 상황을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꾸법 과장님이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떠세요? 효과 보통 상대는 여기에 답하면서 자신이 질문한 의도 단순 안부, 업무 요청, 부탁 등을 함께 말하게 됩니다. 질문의 의중을 파악한 후 내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대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질문에 딴청을 부리며 해명 유도하기. 질문자의 의도를 곧바로 알 수 있지만 대답하기 불쾌하거나 논쟁이 예상되는 질문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딴청을 부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시 너 페미니스트지? 대꾸법 페미니스트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또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되묻습니다. 중요 불쾌한 티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효과 상대는 자신의 주장을 해명하다가 스스로의 논리가 빈약함을 깨닫고 급히 화제를 돌리게 됩니다. 이는 논쟁 없이 상황을 회피하는 기술입니다. 대답하기 꺼려지는 질문에 공만 넘겨주기. 어차피 모든 사람과 토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훈계하거나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논쟁적인 질문 정치, 시사, 개인사 등에는 나의 패를 내보이지 않는 선에서 대화의 공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이 대화를 빨리 종료하는 기술입니다. 대꾸법 그쪽으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핵심 나의 공간을 침범하는 사람들은 대개 나를 잘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이들입니다. 나의 깊은 감정까지 공유할 필요가 없는 이들에게까지 나의 공간을 열어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평정을 유지하면서 나만의 고유한 공간 감각을 고수하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법과 직결됩니다. 부정적인 말에 압도당하지 않는 습관 나의 에너지를 지켜라. 사람은 딱 자신의 경험만큼만 남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심이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고
충고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자신의 말이 정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무례한 사람들과 싸워야 하지만 우리는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인 것에 에너지를 쓰면 긍정적인 것에 쓸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특히 무례한 발언을 자주 하는 사람이 집안의 어른이나 직장 상사인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화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한다고 생각하기에 정색하기도 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상처받지 않고 대화를 종결하는 데 필요한 자기만의 언어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저자는 그런 상황에서 주로 2개의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피하고 싶은 상황 앞에서 거리를 두게끔 하는 말입니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 논쟁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상대를 쳐다보면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 말을 하면 효과적으로 대화를 끝낼 수 있습니다. 변형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의미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무덤덤한 인식을 통해 상대에게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는 다짐이 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부정적인 말들을 모두 거대하게 느끼다가는 정신력만 남아나지 않을 테니 이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답하고 싶지 않고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유용한 말입니다. 결혼, 돈, 육아 방식 등 사적인 질문이 반복될 때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미 당신의 애정 어린 간섭은 감사하지만 저의 삶의 주도권은 제가 쥐고 있으며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강력한 의사를 품위 있게 전달합니다. 핵심 일일이 상처받지 않는다와 상대방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 2가지를 지키며 매일 조금씩 단호하고도 우아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 도둑 나를 작아지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좋은 관계에서는 우리의 존재감이 커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용기가 나지만 나쁜 관계에서는 쪼그라들고 소심해지며 에너지를 뺏깁니다. 세상에는 마치 내게 빨대를 꽂은 것처럼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 도둑들입니다. 만날수록 해악이 되는 자존감 도둑들을 주변에 두지 않으려면 이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감정 쓰레기통 삼는 사람, 이모셔널 덤퍼. 항상 하소연만 하거나 내 이야기를 꺼내도 금세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감정 바지를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대처 성인이 되면 최대한 빠르게 심리적, 물리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도 항상 그런 사람이라면 그들은 성숙하지 못하고 자신의 불행에 함몰되어 당신을 존중할 여력이 없으므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난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 self-absorbed JUSTIFIER. 관계란 누군가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난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며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들의 심리 이 말에는 그러니 내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뒷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권력 관계에서 자신이 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악용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관계는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난 뒤끝은 없잖아, 또는 내가 좀 4차원이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 어그레시브 프리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생각나는 대로 남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을 솔직한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식적이라서 그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서로 지켜야 하는 선이 있고 그것이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문제점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심하게 비판적인 이중성이 있으며 자신이 받는 비난에는 이성을 잃고 분노합니다. 이런 사람을 옆에 두면 자꾸만 지적당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작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 속으로 억울함만 쌓이게 됩니다.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선택. 어른이 되어서 좋은 것은 싫은 사람을 덜 봐도 된다는 것과 친구에게 덜 연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감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알고 지낸 지 오래됐지만 만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당분간 만나지 않고 뾰족한 말을 던지는 사람에게는 여러 번 경고하다 정도가 심해지면 관계를 끊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소중해. 옆에 있으면 울게 되는 사람 말고 웃게 되는 사람을 만나 이 마음가짐이 바로 나를 지키는 강력한 태도입니다.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20대 후반에 겪은 불의의 교통사고는 저자의 몸 상태와 시간 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젊을 때 무한하게 느껴지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니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이 느껴졌고 무한하게 느껴지던 시간은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늠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삶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재정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쓰면 정작 내가 필요한 것에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참았을 만한 일 중에서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머릿결에 대해 계속 불쾌하게 지적하며 추가 비용을 권유하는 미용실 대신 정가지로 운영하는 숍을 찾아가는 것.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자신이 언제든 죽을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런 일을 당하고 나자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되뇌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가치 없는 것에 쓰지 말 것. 둘째,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은 결국 타인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기의 실천입니다. 부당함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은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삶이야말로 가장 품위 있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